네,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입니다. 네, 지난주 회의 때도 우리나라에서 창조적 역량을 육성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좀 가치의 문제를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영화는 잘 만들지만 영화 시나리오가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얘기에 앞서서 이런 창조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인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적 구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이 자리에 들으셨던 의원님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국회 사무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최고위 과정에서 박재동 화백에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 많이들 참석을 하셨는데 문화예술인들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돈이 안 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정과 목숨까지 바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었는데 실제로 뭐 아시겠지만 최고원법이라고 얘기하죠. 예술인복지법 같은 것이 몇 년 전에 굉장히 뒤늦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함에도 여전히도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세모녀의 그 희생, 죽음에도 그 두 딸 중에 한 명이 만화를 열심히 그렸다고 하죠. 그분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창조라고 하는 것이 돈이 되지 않으면 감히 뛰어들 수조차 없는 이 구조를 극복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에 도전하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실패를 한번 하고 나면 그것이 이후 창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패자 부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창조적 역량을 발휘해서 그것이 이후에 경제적인 효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구와 도전들이 있을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을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교육부에서 올해 대학구조조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평가 기준을 제시하실지 지난해부터 굉장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한 해는 좀 비껴갔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인문계열 또 예술계열 학생들은 내가 몸담고 있는 학과 전공이 돈이 되는 학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래서 취업시장에서 잘 팔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내가 4학년 졸업 때까지 이 학과 이 전공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다닐 수 있을지 졸업장을 딸 수조차 있을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5단계라고 하셨나요? 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계신다. 지난해에도 마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창의적인 일에 힘을 쏟는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졸업장 따는 것조차도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패자부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그런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도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뭐 많은 질문 받으셨겠지만 뾰족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창조적인 일에 국민들이 힘을 쏟을 수 있을지 이 문제를 이 창조경제 영역을 고민하실 때 충분히 고려를 하고 계신지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앞서 발제해 주신 많은 내용들이 저는 기재위에서 다루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내용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달에
제가 주관해서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양한 영역에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원격 의료 등에 대해서 의사들의 집단 휴업 같은 것들이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일단 의료 서비스 영역의 새로운 영역 개척이다 이런 내용,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부 장관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학 구조조정 그 기준을 마련한다고 올해는 제대로 마련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앞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돈 안 되는 학문에 대한 퇴출 이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는 분명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최근에 어떤 세모녀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복지 프로그램 이전에 최저 생계비 보장에 있어서 창조 경제 기반을 깔고 어떻게 정책을 하시는지 여쭈신 것입니다. 어쨌든 창조 경제도 경제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최저한의 생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최근에 수년 동안 계속 이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모녀 자살 사건 같은 케이스가 발생돼서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창조 경제만이 아니라 그 저변에 우리 국민들이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주신 폐자가 부활해 갈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정말 최저 생계 수준을 떠나서 일자리 역량을 키워서 정말 자활해 갈 수 있는 방향, 그런 방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서 어떤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100% 시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측면,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가 원격의료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그 제도 시행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 우리 의료계, 시민단체, 또 국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면서 저희가 어쨌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앞으로 향후에 레벨업 해야 된다는 관점과 함께 다 같이 양 측면을 충분히 감안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을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에 불과하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전혀 내놓으시지 않으시네요? 답변하실 게 없는 겁니까? 답변이 충분히 못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두 번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거기에 크게 의료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안 돼 있습니다. 기재부 법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당연히 우리 의료계나 국회나 시민단체도 의료 부분이 포함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그런 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점만 보고 하시는 거 아니냐는데 단점,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격 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정말로 원격 진료가 필요한 극소수의 극히 제한된 어떤 국민 계층에 대해서 편의성 증진이라든가 이런 관점을 보면서 예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가 포함이 안 돼 있다고요? 현재 법상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개정안에 의료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을 뿐이죠. 법안에 의료라고 해서 그걸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네. 업무 보고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나요? 법안 조문에는 의료라는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넓은 부분을 포괄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서 의료를 포함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법문 안에 의료라는 명확한 표현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정부라든가 이런 또 시민단체 우려사항에도
그 서비스 산업이라는 부분에 의료가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우려를 하고 계신 거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그 의료가 포함되는 부분으로 해서 그 어떤 시민단체들 국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위험한 답변이었습니다. 무사하고 와무하시는 거죠. 문제부 연구보고에서 아주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까지 먼저 보고가 있는데 법 조문에 의료라고 하는 글자가 안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이 국민들이 무서워하시는 말이죠. 아닙니다. 절대 안심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의료가 제외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청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우려하시는 부분이 포함되든 포함이 안 되든 어쨌든 정부는 그런 관점을 충분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보건복지부는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교육부 장관님은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의 그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제도에서 취업률 지표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그런 인문학이나 예술 분야의 학과가 집중적으로 구조조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긴급하게 일단 취업률 통계에서 그 인문학이나 예술 분야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좀 급한 불은 끈 셈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대학 구조개혁 사업에 대한 지표 개발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 한 8월 말까지는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직까지의 대학 평가에서 너무 정량 지표에만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질적인 평가 방법을 쓰면서 특히 어떤 인위적인 구조개혁보다는 학교별로 특성화를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그 지표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구조조정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설사 그 학과가 폐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계속 그 공부를 수료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구조개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